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홍종학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증여 논란이 일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진 사퇴해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판의 핵심이 뭐가 되는 건가요? 뭔 자진 사퇴야? 일단은 어떤 후보든 나오면 일단 자진 사퇴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그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됐잖아요, 이제. 네. 5개월 좀 지났죠. 지났죠. 5월 9일 대선이었으니까. 네, 5월 10일부터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 홍 후보자가 예전부터 부의 대물림을 굉장히 비난해 왔잖아요. 그럼 그렇기 어때? 때문에 뭔가 네. 검증의 감도가 그런 말이 좀 이상해. 어? 오히려 부자고 그런 사람이 나서서 부의 대물림 안 된다 그러고, 그게 더 멋져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있는 사람이 세금 더 내겠다 그러고 이런 거 뭐 문제 있어? 멋있는데 뭔가 지금 의혹이 나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불리하다 의혹도 이거지. 의혹을 키우니까 의혹인 건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게 홍 후보자의 장모, 네. 장모가 증여를 해. 네. 증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 홍 후보자 그 와이프한테 한 번에 주지 않고 지금 쪼개기로 나눠줬다고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네. 쪼개기로 나눠줬으니까 세금을 깎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한테도 주고 홍 후보자 아내한테도 주고 홍 후보자의 처형한테도 주고 홍 후보자의 딸한테도 주고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세금을 쪼개려고 하면 처형한테는 왜 줘? 그렇잖아. 처형한테 왜 줘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됐어. 내 자산을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재율이한테도 좀 주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좀 주고, 재율이 아들한테도 좀 주고, 제이한테도 좀 주고, 제이 남편한테 좀 주고, 뭐 잘못됐나?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주려고. 증여세 내고 주면 그러니까 되죠. 한 사람한테 네. 재율이한테 딱 몰아주는 것보다 이거 나눠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뭔 문제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세금을 안 냈으면 문제인데 세금을 냈잖아, 다. 세금을 다 냈죠. 이 문제 없어.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어쨌든 상속은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을 하는 거,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주는 건데. 살아있는 거 주는 거죠. 살아있는 데 주는 거, 그 차이가 결정적인 건데,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분할 증여는 세무상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나눠서 주래요.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할 땐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라는 게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이근홍 세무사님 찾아갔어도 분산시켜라 라고 절세가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부의 대물림 막기 위해서. 한 명한테 몰빵시키는 것보다 큰 돈을 나눠서 여러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침을 따른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탈세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세를 했다면 문제가 되죠. 이건 말이 안 돼.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적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홍 후보자의 딸이 엄마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왜 엄마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딸한테 받고 이러느냐. 그치? 네. 그럼 딸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거야. 자, 홍 후보자의 딸이 할머니한테로부터 돈을 받았잖아. 네. 8억을 받았어요. 증여로 받았어. 근데 네. 8억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딸이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8억을 받았으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지. 증여받은 근데 사람이. 이 딸이 미성년자야. 돈 번 것도 없고 지금까지 번 것도 없고 앞으로 벌 일도 없어. 중1입니다. 그럼 세금을 뭘로 냅니까? 8억 받은 걸로 내야겠지. 네. 근데 8억이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으로 내면 돼. 이 건물로 받았단 말이야. 네. 건물도 지분으로 받았어요. 건물 한 개를 몽땅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라서 팔아서 낼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누가 엄마가 대신 내준 거야, 세금을. 대신 내주는데 그냥 내주면 거기 세금이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빌려준 걸 한 거야. 네 8억 받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지금 세금을 내줄 테니까 네가 그 있는 걸로 갚아 이자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홍종학 후보자의 아내와 딸 사이에 2억 2천만 원 금전 거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편법은 아닌 거네요. 뭘 편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차를 따른 거예요. 자, 이근홍 세무사 지난주 나왔습니다만 내가 요런 일이 딱 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돈 줘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료한테 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근홍이 찾아가. 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 내라는데 우리 아들이 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내라고 얘기해 줬을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 나는 홍 후보자의 와이프가 분명히 세무사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뭐가 문제지? 그렇죠.
문제가 안 되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요. 왜 돈을 그렇게 증여를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재산 제도라든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 공산주의 하지 뭘 왜 그래? 시장 경제가 그런 건데. 그럼요. 근데 홍 후보자가 문제가 돼서 뭐 이걸 기부하겠다. 그럼 그 사람 생각이고 하지 않겠다. 그럼 안 하는 거고. 이게 부자들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증여나 혹은 상속을 많이 받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증여나 상속에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라고. 네. 최대 50%까지 때리잖아. 네. 40% 50%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잖아. 많이 냈잖아. 그럼 뭐가 문제냐고. 그 세금 가지고 또 복지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삼성처럼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한 계열사를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이건 편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자체를 쪼개기 증여, 원래 이게 명칭은 분할 증여입니다. 근데 쪼개기 증여라고 하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다 말씀드렸지만 합법이고 적법인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사실은 딸한테 줬을 때는 부모가 대신해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안 내도록 만드는데 홍정화 후보는 아내가 딸한테 돈을 주는 거 빌려준 것처럼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 다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뭐 증여받은 재산을 다 기부를 하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돈 많이 해? 뭐 이런 거. 일단 우리 본인들도 사실 다 하자. 그렇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나면. 그렇지. 그 걔들도 자유한국당에서 따져보면 다 이딴 식이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일단 돈 많은 사람 싫어해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 홍종학 후보자 딸이 국제중학교 다니는 것도 뭐 학비가 연 1,500만 원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실드 치기가 참나 껄쩍지근한데 네가 치세요. 니네 땅 사람이니까. 죄송한데 나도 실드 안 친다라고 적어놓고 왜냐면은 홍종학 의원이 그동안 특목고 폐지를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만약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분야랑 상관없이 그냥 딸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거기 가고 싶다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보내줘야지. 그런 거 딸이 가고 싶다는 거는 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를 이렇게 뭐 특목고나 갔으면은 비판거리가 좀 안 된다고 봐. 왜냐면 특목고 할 나이는 16, 17살 아닙니까? 네. 이쯤 되면 부모가 자식 못 이깁니다. 아빠 나 특목 갖고 싶어. 하는데 야 뭐 특목고야 지금 안 돼. 일반고 다녀. 뭐 이런다거나. 어렵다고. 16, 17쯤 되면. 그러니까 나의 생각하고 나의 주관하고 나의 소신하고 다르다고 해도 자식을 강제를 못 해요. 요즘 16, 17은 머리 다 컸어. 아빠가 내 인생을 왜 그럼 뭐라 그래 그거를. 근데 이거 중학생이잖아. 아니 요즘 중학생도 얼마나 머리가 큰데. 중학생쯤 되면 글쎄요. 우리 뭐 김연아 선수 내는 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가족의 상황이라 내부 사정이라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저는 중학교만 해도 저는 되게 성숙하기 때문에 그 딸이 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거기를 가고 싶어서 어쨌든 지원해서 합격한 거 가지고 그렇죠. 중기부 장관 결격 사유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제주가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빠 국제중 이렇게 하면 깃방망이를 올릴 겁니다. 진짜요? 돈 없어 임마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하기하면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탁 얘기하면 그걸 글쎄 어떻게 할까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본인이 가고 싶고 보내줄 수 있다면 사실 보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게 나도 그래. 나도 똑같습니다. 홍정학 의원이랑 나도 이제 뭐 특목고랑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교육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안학교 막 보내고 싶고 그래. 근데 뭐 지가 가기 싫다는데 야 이거 참 이거는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딸이 진짜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커서 자기가 너무 강력하게 원하는데 야 내가 앞으로 공직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특목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너 못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벌써부터 성숙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 공직을 위해서 제일이 군대 보내버렸는데. 근데 끝났잖아요. 안 보내도 됐을 건데. 미안하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딸이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장관이었다면 좀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좀 다르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특성화 중학교나 특목고에 대한 폐지 정책이 굉장히 확고하게 예.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뭐 그거를 뭐 이 홍 후보자가 막으려고 하고 이러지만 안 그러진 되니까. 않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거지. 그렇게 비판의 시선이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실드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런 비판으로 그렇죠.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을 이어받아야 되거든. 정치 철학을. 네. 근데 자기 딸이 국제중 다녀? 그럼 국제중 없애고 그러면 딸 퇴학시키고 이럴 거야? 이런 논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저번에 내가 한번 슬쩍 TV에 나왔는데 이거 말고 여기 중학교 말고 여기는 네. 경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제중학교. 근데 제주도에 있는 국제중학교 요즘 많이 보내.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더 비싸. 한 6천만 원 이상이에요. 1년 학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지. 네. 저는 기숙사 생활하고 국제중학교인데 한국인 훨씬 많고 대부분 출신 보면 다 강남이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TV에서 그게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슬쩍 물어봤지. 저희 저기 보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논쟁이 붙었지. 나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뭐야? 왜? 왜 마음에 드는 소리 해요? 가상 토론을 한번 해봤지. 오긴 토론 집에서 연습하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그렇게 우리 와이프 놀리는 걸 웃긴다. 재밌어 하거든. 평소에 지론이랑 막 정방들하면 막 평소에 열받지 당연히. 그래갖고 맨날 이거 다 녹음해갖고 다 올리겠다고 맨날. 재율이 대안학교 갈 겁니다. 그러네. 대안학교 가려면 부모님 인터뷰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네. 몰라요. 대안학교 가면은 부모님 인터뷰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 마인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부모님도 상담해요. 아, 진짜? 네, 최재성 의원 아들이 대안학교 갔거든요. 네. 최재성 의원님. 아, 지금 대전 너무 좋다고 대전에 자꾸 키운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대전엔 국제중 이런 거 없나? 글쎄요. 대전에 대안학교 있을 거예요. 뭐 있겠죠, 다. 대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서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아니야. 다 알고. 다 알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하려다가 말했는데, 5개월 지났는데 아직 조각이 완료가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최장기간이죠. 중기부가 마지막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지막인데, 박성진 하려고 그러다가 박성진이 뭐 종교관, 뭐 역사관 문제 때문에 아웃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박성진 찾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박성진 이후에 더 힘들었다고. 지금 뭐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정치인 출신이니까 홍정학 의원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홍정학 의원도 쉽게 오케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러나면, 정말 또 시간 엄청 걸리고,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밀어붙이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법적인 게 한 개도 없어. 뭐 어쩌라고. 적법이고 합법이니까 다 보고가 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숨겼다면은 막 숨겨진 뭐 의혹 이런 게 됐겠죠. 문제 없다고 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상황이 될지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또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이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일단 국감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나흘 만에 상복을 입고 국감에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네, 걔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습관성 보이콧 증후군이다. 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렇지. 그냥 슬그머니 또 이렇게 들어오네요. 예전 같았으면 나갔다 그러면은 뭐 장애 집회하고 막 박수 받고 으쌰으쌰하고 보수 언론에 막 써주고 이랬는데 요즘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 네. 약간 좀 삐꾸된 것 같은 느낌들. 왜 그러나라는 생각만 드는. 그러니까 뭔가 이 예상 국회를 앞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기도 하고. 이번 국감 자체가 이번 주에 국감이 끝나지만 이번 국감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국감의 자료는 6월에 거의 다 제출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럼 한두 달 정도의 문재인 정부였고 그전에는 전부 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국정감사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싫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명분만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계속 좀 보이콧을 해주셔야 뭐 국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그래요. 당장 11월 1일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본회의장 앞에서도 막 피켓 들고 막 난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점점 더 망해갈 것이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5%에 육박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빠져서 뭐 49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전혀 미동이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갈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싸움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도 뭐 이렇게 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있어요. 동력이 떨어지는 게 있죠. 네. 안에 집안 싸움, 야, 니네나 잘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투쟁은 당 내부가 결속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이 지금 4분 5일 직전인데 결속이 됩니까? 안 되지? 이제 다음 달 3일에 박근혜 출당권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바른정당 보수통합파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다.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탈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탈당해서 갈 수도 있겠죠. 누가 탈당한다고요? 바른정당의 보수통합파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나갈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다 결심했을 거예요. 그러면 명분 쌓기용이니까 뭐. 예. 일단은 뭐 당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당의 진로에 대해서 본인들도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후퇴를 하면서 이제 안철수가 또 철수했다라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데 이 부산시장 적합 여론 조사에서 이분이 4등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안철수 이름을 부산시장에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 안 나갑니다. 안철수 부산시장에. 죽어듣게도 안 나갑니다. 이게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거. 서울시장도 안 나갈 텐데.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후보하고 부산시장 나가서 안 뭐 나갑니다. 있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거돈 씨가 1위 했네요. 네, 그렇죠. 22 다자간 구도입니다. 오고돈 22, 서병수 10, 조국 8.7, 안철수 7.6, 이호철 6.6, 김세현 6.5, 뭐 김영춘 5.6, 박민식 2.6 뭐 이 정도입니다. 없음 모름이 합쳐서 30이 넘어갑니다. 조국이 3등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본인이 나간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형님 원합니까? 아니 근데 오거돈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나왔잖아. 아, 너무 많이 떨어졌어. 부산 사람 그냥 귀에 오거돈은 기딱지가 앉았어.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하면 이건 인지도 싸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오거돈 서병수, 조국 서병수, 뭐 이렇게 이호철 서병수 이렇게 하면 달라진다고. 거의 삐까삐까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가지고 이번에는 오거돈이다. 그럼 뭐 오거돈 또 민주당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정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안 나간다고 얘기했다더라고요. 뭐 한간에는 뭐 전남, 뭐 서울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전남이 전남, 예, 서울은 아니고 안 나간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안 한다 그랬었죠. 왜 그럽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정계 은퇴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오창석도 자기 정치 안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못하는 거고요. 아, 못하는 거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힘이 없는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정치라는 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나간다, 출마한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죠.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무조건 이기는 카드인데. 그거 왜 안 합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번 선거. 정리가 잘 될까요? 박지원 전 대표도 전남에 나가고 싶어하고. 박지원이 뭐 민주당입니까? 아니까 아닌데 뭐 쪼개지면 혹시나. 박지원은 네. 임종석이 나온다 그러면 출마 못해요. 말릴까봐. 상처받을까봐. 좆대지. 이번에 안 되면 박지원은 정계 은퇴야.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 던진 카드는 임종석 보고 나오지 말라는 던진 거예요. 근데 임종석이 나오면 박지원은 철회입니다. 자기가 나왔다는 말 쑥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은 다 나가기 싫다 안 나간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푸시를 받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 승리를 위해서 나 좀 희생하면 해야지 못해. 그렇죠. 아, 그럼요. 뭐 정권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나와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고 젊고 유망하고 비전이 있다면 당연히 그럼요. 비서실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남지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은 우리가 임명하면 돼. 임종석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그럼요. 임종석 없으면 비서실장 안 돌아갑니까? 아니요. 근데 전남지사 만약에 전남지사자를 잃어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 머리 아파져요. 부산시장을 잃어봐. 민정수석 조국 아니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왔잖아. 네. 지금 밑그림 다 짜놨잖아. 네. 다음 검찰 개혁할 사람이 예를 들어 조국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뭐 검찰 개혁이 후퇴합니까? 문 대통령이 알아서 잘 임명하지?
문제 없어요. 단데 부산시장을 잃어보라고. 어? 부산에 여러분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LCT도 다 건드려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부산시장이면 다음 선거에서도 더 어려워진다니까? 현직을 차고 있는 거, 안 차고 있는 거. 엄청난, 홍준표 경남 도시가 되고 경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카드가 있으면 뭘라도 써야 됩니다. 홍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분 또 이상한 말 하셨던데, 오늘. 늘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오늘은 또 무슨 검찰을 말 향해서 충견들만 난무하는 개판검찰이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마 뭐 적폐청산 여기에 그쵸. 향수에 젖은 오로지 건가? 눈앞에 출세에만 눈이 멀어서 한 줌도 안 되는 정권의 실세 눈에 들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요즘 검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암담하기 그지없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홍준표 요즘 검사라 했는데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 검찰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개 같은 노릇을 안 한 적이 없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요즘 개소리 하고 검찰이 있어. 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 있을 때 더 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본인이 제일 심하지 않나요? 근데 현직 부산지검장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MBC 김재철 전 사장과 박문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MBC 김재철 소환해가지고 휴대폰도 압수수색했는데 그 휴대폰이 그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다더라고. 근데 그 휴대폰이 옛날에 그때 휴대폰을 어떻게 알아? 휴대폰 보통 언제 한번 바꿔요? 보통 2년 만에 한 번씩 바꾸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신모델 나올 때. 김재철이 2010년에 사장했어. 그 폰, 그때 쓰는 폰이 아직도 있어야 그게 뭐 압수수색 효과가 있지. 바꿨으면 그만이지 뭐 디지털 폰에 안 나오는 건 디지털 폰에는 뭐해. 뭐 이럴 수는 있지. 이 양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집에서 예전에 쓰던 폰을 보관해놨어. 왜 대팔라고? 뭐 어쨌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 나올 수가 있지. 네. 근데 보통 보관하나요? 보관하는 분도 있어. 보관하는 분도 있더라고. 웬만하면 모르죠 아재들은. 근데 요즘은 안에 들어있던 사진 같은 거 전부 다 클라우드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따로 네. 저장해놓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거든. 그렇죠. 그럼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이 제대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부산지검장 이 양반은 이 문제가 커. 이 양반이 MB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으로 파견을 갔어요. 국정원 파견 검사여서 감찰을 맡고 이렇게 뭐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갖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검찰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정이잖아. 자기 친정을 이 양반이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려니까 이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가 갖고 파견돼서 그 검찰 수사를 방해해. 방해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하려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는 이상한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헛방의 방을 만들어. 야 여기에 수색해 이렇게 된 거야. 수색한 거지. 네. 수색하고 직원들한테 검찰 수사 받고 재판 받을 때는 요렇게 증언하면 된다. 코치까지 줬어. 그러니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국정원법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을 못 합니다. 요렇게 하라고. 코치했다고. 그건 뭐냐? 검찰이 조사할 때 재판할 때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 이 XX가. 네. 네. 그렇게 하라고 코치한 거야. 자기 친정을 공격한 거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직 지검장을 조사하는 건 처음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요렇게 된 상황인데 저는 이번 참에 요거 국정원 파견 검사 네. 또 검찰 파견 검사 있어요. 우병우가 불러가지고 파견돼 갖고 또 개직거리한 검사도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왜 국정원에 파견되고 저 청와대에 파견됩니까? 안 그래? 네. 파견될 이유가 없어. 그렇죠. 법률적 지식을 얻고 싶다. 변호사 채용해. 에? 그게 그 국가 채용 확률도 높아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동안 이제 정부가 검찰 권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였을 수도 있네요. 또 검찰 이거 봐. 이렇게 이용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데려와서 정보 빼내고. 우병우 같은 거 데리고 와갖고 우병우는 같은 거. 검찰 파견 데리고 가고 거기 정보 빼오고 자기 라인 심고 이런 데 활용하고 국정원 이렇게 국정원 보호하려고 파견 검찰 이용하고 이 없애. 파견제도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네. 이제 국정원 수사 방해를 주도한 맞아요. 사람이고 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측근들로 구성된 7인의 멤버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얘네들 7인대 참 좋아하네. 이게 이 보수는 오마주 하는 것 같아. 비슷비슷하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슨 국가 재건 최고회의 그러니까. 하고 전두환이 국보위 했잖아요. 그 네. 비슷하게 7인에는 7인회가 비슷하다. 진영이 비슷하고 안정감이 있나 봐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남재준 원장 시절의 불법 행위들이 다 이 7인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세훈뿐만이 아니고 남재훈도 이제 남재준도. 좆됐다. 남재준도. NLL 대화록 공개도 여기서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는 뭔가 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 방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그럼요. 이 7인회가. 네. 그러니까는 다 이제 국정원에 파견을 와서 실세로 국정원을 좌지우지했다는 건데 참 국정원에 원래 있던 분들은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 그런 얘기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내부 폭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슬슬 뭐 지금 검찰 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남재준 전 원장도 현재 출국 금지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곧 소환 조사가 될 것 같죠. 예. 근데 아버지의 공원 통치를 지켜봤던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국정원이 굉장히 특별한 통치 수단이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좀 더 낱낱이 파헤쳐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을 중정으로 쓴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네, 어쨌든 뭐 홍준표에게 막말 같은 이 칭찬을 들은 검찰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수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504도 있고 505도 있고 네. 바로 옆으로 가시면 돼요. 들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증여나 혹은 상속을 많이 받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증여나 상속에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라고. 네. 최대 50%까지 때리잖아. 네. 40% 50%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잖아. 많이 냈잖아. 그럼 뭐가 문제냐고. 그 세금 가지고 또 복시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삼성처럼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한 계열사를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이건 편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자체를 쪼개기 증여, 원래 이게 명칭은 분할 증여입니다. 근데 쪼개기 증여라고 하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다 말씀드렸지만 합법이고 적법인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사실은 딸한테 줬을 때는 부모가 대신해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안 내도록 만드는데 홍정화 후보는 아내가 딸한테 돈을 주는 거 빌려준 것처럼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 다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뭐 증여받은 재산을 다 기부를 하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돈 많이 해? 뭐 이런 거. 일단 우리 본인들도 사실 다 하자. 그렇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 하면 그렇지. 비리. 그 걔들도 자유한국당에서 따져보면 다 이딴 식이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일단 돈 많은 사람 싫어해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 딸이 국제중학교 다니는 것도 뭐 학비가 연 1,500만 원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실드 치기가 참 껄쩍지근한데 네가 치세요. 니네 땅 사람이니까. 죄송한데 나도 실드 안 친다라고 적어놓고 왜냐면은 홍종학 의원이 그동안 특목고 폐지를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만약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분야랑 상관없이 딸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거기 가고 싶다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보내줘야지. 그런 거 딸이 가고 싶다는 거는 그 개인의 선택. 좀 주고 재율이 아들한테도 좀 주고 제이한테도 좀 주고 제이 남편한테 좀 주고 뭐 잘못됐나?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주려고. 증여세 내고 주면 그러니까 되죠. 한 사람한테 네. 제율이한테 딱 몰아주는 것보다 이거 나눠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뭔 문제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세금을 안 냈으면 문제인데 세금을 냈잖아 다. 세금을 다 냈죠. 이 문제 없어.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어쨌든 상속은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을 하는 거고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그때 주는 건데 살아있는 거 주는 거죠. 살아있는 주는 그 차이가 결정적인 건데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분할 증여는 세무상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나눠서 주래요.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할 땐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라는 게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이근홍 세무사님 찾아갔어도 분산시켜라라고 절세가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부의 대불림 막기 위해서 한 명한테 몰빵시키는 것보다 큰 돈을 나눠서 여러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침을 따른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탈세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세를 했다면 문제가 되죠. 이건 말이 안 돼.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적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홍 후보자의 딸이 엄마하고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왜 엄마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딸한테 받고 이러느냐. 그치? 네. 그럼 딸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거야. 자, 홍 후보자의 딸이 할머니한테로부터 돈을 받았잖아. 네. 8억을 받았어요. 증여로 받았어. 근데 네. 8억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저 딸이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8억을 받았으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지. 증여받은 근데 사람이. 이 딸이 미성년자야. 돈 번 것도 없고, 지금까지 번 것도 없고, 앞으로 벌 일도 없어. 중1입니다. 그럼 세금을 뭘로 냅니까? 8억 받은 걸로 내야겠지. 네. 네. 근데 8억이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으로 내면 돼. 이 건물로 받았단 말이야. 네. 건물도 지분으로 받았어요. 건물 한 개를 몽땅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라서 팔아서 낼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누가? 엄마가 대신 내준 거야, 세금을. 대신 내주는데 그냥 내주면 거기 세금이 또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빌려준 걸 한 거야. 네 8억 받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지금 세금을 내줄 테니까 네가 그 있는 걸로 갚아 이자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홍종학 후보자의 아내와 딸 사이에 2억 2천만 원 금전 거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편법은 아닌 거네요. 뭘 편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차를 따른 거예요. 자, 저 이gun홍 세무사 지난주 나왔습니다만, 내가 요런 일이 있다 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돈 줘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 제일한테 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gun홍이 찾아가. 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 내라는데 우리 아들이 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내라고 얘기해줬을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 나는 홍 후보자의 와이프가 분명히 세무사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뭐가 문제지? 그렇죠. 문제가 안 되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요. 왜 돈을 그렇게 증여를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재산 제도라든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 공산주의 하지 뭘 왜 그래? 시장 경제국가 그런 건데. 그럼요. 근데 홍 후보자가 문제가 돼서 뭐 이걸 기부하겠다. 그럼 그 사람 생각이고 하지 않겠다. 그럼 안 하는 거고. 이게 부자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홍종학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증여 논란이 일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진 사퇴해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판의 핵심이 뭐가 되는 건가요? 뭔 자진 사퇴야? 일단은 어떤 후보든 나오면 일단 자진사퇴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그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됐잖아요, 이제. 네. 5개월 좀 지났죠. 지났죠. 5월 9일 대선이었으니까. 네, 5월 10일부터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 홍 후보자가 예전부터 부의 대물림을 굉장히 비난해 왔잖아요. 그럼 어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네. 검증의 감도가 그런 말이 좀 이상해. 오히려 부자고 그런 사람이 나서서 부의 대물림 안 된다 그러고, 그게 더 멋져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있는 사람이 세금 덜겠다 그러고 이런 거 뭐 문제 있어? 멋있는데 뭔가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리하다 그 의혹도 이거지. 의혹을 키우니까 의혹인 건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게 홍 후보자의 장모, 네. 장모가 증여를 해. 네. 증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 홍 후보자 그 와이프한테 한 번에 주지 않고 지금 쪼개기로 나눠줬다고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네. 쪼개기로 나눠줬으니까 세금을 깎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한테도 주고 홍 후보자 아내한테도 주고 홍 후보자의 처형 한테도 주고 홍 후보자의 딸한테도 주고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세금을 쪼개려고 하면 처형한테는 왜 줘? 그렇잖아. 처형한테 왜 줘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됐어.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재율이한테도 좀 주고. 우리 와이프한테 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를 이렇게 뭐 특목고나 갔으면은 비판거리가 좀 안 된다고 봐. 왜냐면 특목고 할 나이는 16, 17살 아닙니까? 네. 이쯤 되면 부모가 자식 못 이깁니다. 아빠 나 특목 갖고 싶어. 하는데 야 뭐 특목고야 지금 안 돼. 일반고 다녀. 뭐 이런다거나. 어렵다고. 16, 17쯤 되면. 그러니까 나의 생각하고 나의 주관하고 나의 소신하고 다르다고 해도 자식을 강제를 못 해요. 요즘 16, 17은 머리 다 컸어. 아빠가 내 인생을 왜 그럼 뭐라 그래 그거를. 근데 이거 중학생이잖아. 아니 요즘 중학생도 얼마나 머리가 큰데. 중학생쯤 되면 글쎄요. 우리 뭐 김연아 선수 내리는 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뭐 그래요. 이건 우리 가족의 상황이라 내부 사정이라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저는 중학교만 해도 저는 되게 성숙하기 때문에
그 딸이 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거기를 가고 싶어서 어쨌든 지원해서 합격한 거 가지고 그렇죠. 중기부 장관 결격 사유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제주가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빨리 국제중 이렇게 하면 깃방망이를 올릴 겁니다. 진짜요? 돈 없어 임마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하기하면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탁 얘기하면 그걸 글쎄 어떻게 할까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본인이 가고 싶고 보내줄 수 있다면 사실 보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게 나도 그래. 나도 똑같습니다. 홍정호 의원이랑 나도 이제 뭐 특목고랑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 교육은 이제 끝났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안학교 막 보내고 싶고 그래. 근데 뭐 지가 가기 싫다는데 야 이거 참 이거는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